일상 밖에서 인생을 탐사하다 마이너스 탐사대의 홍반장, 서반장, 진반장입니다. 저희가 항상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좀 재밌게 멋있게 늙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올해 드디어 첫 삽을 떴죠. 워케이션 이것저것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공간에도 가보고 다양한 형태의 워케이션들을 많이 체험해봤었는데 오늘은 그 워케이션 저희의 1년 동안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저희가 경험했던 워케이션에 대한 정보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재미있게 더 일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 워케이션 총결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진반장이 함께했어. 네, 오랜만이죠. 한 3개월 만인가? 더 됐나? 근데 오랜만에 참여하는 거긴 한데 매주 토요일마다 언니 오빠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같이 들어서 그런지 되게 그냥 계속 같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되게 외국 생활하는데 이 팟캐스트가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 좀 되게 동티모르가 섬이고 이런 특성상 혼자 있는데 뭔가 계속 일할 때도 언니 오빠 틀어놓고 계속 스트리밍 시키면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오빠 목소리도 계속 들리고 언니 목소리도 계속 들리고 이러니까 뭔가 계속 같이 일하는 느낌이었어. 사실 오늘 주제가 워케이션이긴 한데 한 반쯤은 워케이션을 하면서 일을 한 셈일 수도 있잖아. 누군가 이해하기로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외국에서 일한다. 그치. 뭐 바닷가도 되게 가까이 있고 바다도 예쁘고 날씨도 계속 좋고 막 그렇긴 한데 나는 사실 사무실 안에서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근데 내가 9월부터는 되게 뷰가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원래 살던 집은 그냥 주차장 뷰였는데 그리고 되게 더운 나라다 보니까 거의 창문을 되게 작게 만들거나 창문이 있어도 빛이 안 들어오게 만드는데 그게 너무 답답했어 나는. 근데 이사한 집은 이렇게 바다가 조금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조금 높은 데 있어서 그리고 노을 질 때 노을이 엄청 예쁜 데여서 확실히 그 거실에서 이제 일을 할 때도 약간 이렇게 뭔가 탁 트인 뷰와 예쁜 뷰와 이런 걸 보니까 조금 워케이션 하는 기분을 느낄 수는 있었다. 그러니까 확실히 환기는 되지. 그러니까 뭐 사무실에서 일할 때랑 뭐 재택을 가끔 하긴 했었잖아. 일을 할 때도 그 재택 근무를 할 때 뭔가 그런 풍광을 보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지가 되면 약간 환기가 되는 느낌 있지 않아? 그치. 집이 중요하다. 그 공간이 중요하다는 걸 나도 이번에 이사하고 또 다시 한번 느끼기도 했었어. 그러니까 내가 요새 올해 특히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 했잖아. 자꾸 나가고 싶다. 지금 이 사무실 편집실에 앉아가지고 지금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서반장 나가자 제발 맨날 떼를 쓰듯이 그렇게 막 얘기를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나는 조금 뭔가 갇혀있다라는 느낌이 어느 순간 들면 이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커튼을 탁 열어가지고 바깥을 보면 또 그게 또 건물 뷰잖아. 멀리 뭐 북한산이 보이긴 하지만 점점 그게 또 가려져요. 자꾸 건물이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메마르고 뭔가 탁 트인 공간에서 환기를 하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어. 근데 과연 또 휴식을 취하러 간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의심이 사실은 있었단 말이야. 갔는데 뭐 일도 안 되고 뭔가 휴식도 제대로 안 되고 하면은 양쪽을 다 잃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은 좀 있긴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막 돈을 태워도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막 추진은 못했던 그런 게 있긴 하거든. 근데 한동안은 진짜 계속 요 뒤에가 사무실이잖아. 거기서 일을 하는데 스트레스 지수가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폭발할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진짜 온갖 대형 카페, 뭐 일하기 좋은 카페, 막 콘센트 있는 카페 막 다 오만 따면서 다 검색해가지고 파주에 카페 가자, 일산에 어디 가자 그래갖고 계속 다녔는데 사실 이게 물론 뭐
비양심적으로 그냥 한단시켰고 계속 있으면 되긴 하지만 또 그게 잘 안 돼갖고 일정 시간 지나면 또 그치. 시키고 또 시키고 이렇게 2-3시간에 한 번은 어. 맞아, 시켜줘야지. 너무 가책이 들어. 그러니까 이 공간을 점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엄청 바쁜 곳을 찾아다니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크고 공간적인 여유가 있고 눈치 안 보이는 곳. 눈치 안 보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쯤에는 하나를 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카페를 가면 한 6만 원 막 이렇게 쓰고 오는 거야. 그게 돼 결국에. 그러니까 아니 비싸 근데 또 전기도 쓰고 그치. 그런 공간도 쓰고 하니까 사실 뭐 시켜주는 게 예의상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해서 카페를 가다가 이제 카페로도 해소가 안 되는 거야 어느 순간. 아니 둘째치고 한 6만 원 이렇게 쓸 것 같으면 그냥 하루 떠나는 게 낫지 않아? 약간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지. 그래갖고 내가 갑자기 오케이션? 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가지고 오케이션 하기 좋은 뭐 숙소라든지 뭐 그런 곳을 한번 찾아봤는데 지자체랑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 각지에 오케이션 하는 장소를 선정하고 숙소랑 해서 두 개를 엮어갖고 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야. 이게 뭐지? 하고 검색을 했는데 거기서 뭔가 하나에 딱 꽂혔어. 오케이션 센터를 가면 이 책상이 창가에 쫙 길게 있는데 거길 딱 앉으면 바다가 쫙 보이는 거야. 그 미쳤다 이 뷰. 이걸 보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갑자기 막 올라와가지고 홍반장 이거 가자 막 이러고 막 링크를 보내줬어. 그러고는 가격이 얼마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때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한 달? 2달이 안 된 상태여가지고 막 홍보하려고 엄청 세일을 하고 막 지원금 주고 이래가지고 그게 얼마였지? 그게 지금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더 휴일이라는 플랫폼에서 하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건데 더군다나 우리가 얼리버드 예약을 또 하게 됐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당 1,800원. 인당? 4박 5일. 오. 숙소가 2개. 그러니까 나 하나 쓰고 서반장 하나 쓰고 와, 인당 미쳤다. 1,800원이니까 둘이 합쳐가지고 21,600원으로 숙소랑 워케이션 오피스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거야. 카페에서 5-6만 원 태우는데 그러니까 4박 5일에 21,600원? 그러니까. 와 미쳤다. 그러니까 얼리버드 할인이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 관광공사 지원금이랑 지자체 지원금을 같이 받으면 3만 원 4박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10,000원 좀 안 돼. 내가 봤던 것도 그런 거였던 것 같아. 나도 그 6월 말에 이제 한국 들어올 때 그때 막 인스타에 뭐 여수에 생긴 워케이션 센터였는지 한옥 숙소였는지 뭐 그런 그런 것도 있어. 거였는데 이제 지자체 좀 상주 인원을 좀 늘리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되고 하니까 그럼 이제 뭐 워케이션 이런 걸 하든지 뭐 그렇게 하라고 숙소가 한옥 숙소였는데 9,900원 하루에.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또 여수 쪽 놀러 가면 맛있는 음식도 많고 볼거리도 있고 하니까 나 그럼 한국 가면은 저기 좀 가서 며칠 있다가 일도 좀 하고 그래야겠다 생각했는데 뭐 결국 가지 못했지만 그런 것도 봤었거든.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싸게 갔네. 그러니까 전북 부안군의 변산해수욕장에 작년 말에 시범 운영을 했다가 올해 정식으로 운영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거기서도 조금 많이 홍보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원금을 공격적으로 주고 그리고 그 한국관광공사 지원금을 빼더라도 5-6만 원 정도의 그냥 지자체 지원금만 받아가지고 할 수 있더라고. 왜냐하면 괜찮다. 그 관광공사 지원금은 그냥 1년에 한 번 회사에 한 번만 딱 주는 거야. 그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회사 단위로 이렇게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 일반인은 못해? 일반인은 못한데 근데 그게 좀 확대돼서 프리랜서도 가능한 걸로 알고는 있어. 원래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사업자 등록증에 이런 걸 냈어야 되는데 좀 더 확대를 해서 프리랜서랑 그리고 그 지역 주민도 원래 안 되는 건데 오피스는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바뀌었더라고. 아니 사진 봤을 때 뷰가 너무 좋더라고. 변산반도가 이렇게 쫙 보이는 거지. 안 그래도 아니 이렇게 완전 목이 좋은 뷰가 좋은 자리에 상업 시설이 아니라 이런 공공 시설 같은 게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는데 그게 원래 공공시설이었던 걸 리모델링해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관광 안내소였던 그 원래 뭐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관광 안내소 같은 걸 리모델링해서 2층에는 그 워케이션 오피스를 쓸 수 있게끔 만들었고 2층이 좀 유휴 공간이었나 봐. 그런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에서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요새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지어지고 있다고 들었어. 그 주변 숙소와 연계를 하고 우리가 숙소
오피스 지원해 줄 테니까 니네 여기 와가지고 돈 써. 가면 어쨌든 우리가 밥을 사 먹거나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그 주변에 있는 관광 프로그램도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을 해줘.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별 관측, 별관측. 거기 뭐 천문소 같은 데 있는데 밤에 그걸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또 공짜로 했어. 원래는 그게 돈이 드는 진짜 운이 건데. 좋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반이라서. 이게 원래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까지는 지원을 안 해주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오피스가 생긴 지가 진짜 얼마 정식 오픈하고 내가 바로 거의. 1, 2주 안 된 상태에서 그걸 찾아서 어. 본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할인을 해주고 지원금을 준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가격으로는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다른 지역은 좀 더 비싸다라는 건 좀 알아줘야 돼. 부산 같은 데는 비교적 좀 비싼 편이고 부산이랑 숙소가 서울은 어. 진짜 비싸. 소멸 위기 지역이나 이런 쪽이 좀 더 그런 혜택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많이 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쪽 보면은 거의 해수욕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 주변이. 근데 거기도 성수기, 여름철 성수기 외에는 거의 사람들 안 찾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리잖아. 그 해수욕장 주변이. 그냥 성수기 때는 예약이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비수기 때에 어쨌든 숙소들도 조금 뭔가 영업에 도움도 받고 주변 상권들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그 경험하고 나서 지자체에서 뭐 지원해 주는 거 다른 거 없나? 그때부터 막 공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우리도 저렴한 가격에 가서 일을 하면서 환기를 시킬 수도 있고 뭐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서로 윈윈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갔던 경험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 근데 뷰는 사진상 진짜 어마무시하던데 그 실제 시설은 어땠어? 엄청 깨끗하게 잘 돼 있었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해수욕장 폐장하고 난 다음 시즌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더웠는데 막 에어컨도 진짜 잘 돼 있고 물 같은 것도 그냥 마실 수 있게 마실 비치돼 꺼내서 있어. 생수 같은 것도 다 비치돼 있고 그다음에 막 콘센트 같은 것도 되게 잘 돼 있고 모니터도 한 2개쯤 놓여 있고 뭐 그렇게 큰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컴퓨터만 갖고 오면은 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리고 엄청 편하게 일했어. 의자도 그 약간 CDG 같은 그런 사무용 의자. 사무용 의자 있잖아. 그런 거 다 놓여져 있어. 싹. 그냥 사무 공간이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만 챙겨가면 되는 거야. 더군다나 굉장히 탁 트인 뷰를 보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뭔가 쉰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거지. 그리고 거기가 되게 뭔가 프라이빗한 기분이 들어. 그냥 오픈된 공간이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왔다 갔다 하면은 막 거슬리고 이러잖아. 근데 거기에 미리 예약을 한 사람들한테만 아이디 카드를 줘서 그 사람들만 그 보안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와. 막 카페처럼 이렇게 부산스럽지가 않고 부산스럽지 않고 그냥 그걸 신청해서 여기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 우리 갔을 때는 거의 전세 내다시피. 맞아. 그러니까 초반이라서 잘 몰랐던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서 처음에 한 이틀은 우리밖에 없었고 진짜 대관한 느낌이었겠다. 한 2명 정도 더 온 나중에. 근데 뭐 만약에 활성화되더라도 어쨌든 그냥 정말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오니까 그러니까 시끄럽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런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좀 업무 집중도가 커지겠다. 약간 이런 생각들은 들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시설도 되게 깨끗하고 콘센트가 뭐 자리마다 있으니까 뭐 카페를 가면 콘센트 자리 어디 하면서 막 그거 둘러보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더군다나 사실 우리는 이제 영상 일이니까 모니터도 막 사실 큰 게 필요하고 막 전기 먹는 기계도 많이 필요하고 노트북뿐만 아니라 막 그래서 사실 언니랑 오빠랑 막 카페 가서 일한다 밖에서 일한다 할 때 아니 그래도 집에 이렇게 모니터 다 있고 막 암막 커튼 있고 이런 데서 작업하는 게 더 편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잘 다녀서 신기했어. 밖에 가야 능률이 오른대 누가. 능률이 확실히 올라. 그리고 그게 제일 나는 좀 이게 단점이면서도 장점인데 제한 시간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 오피스가 닫는 시간이 6시였거든 딱. 그러니까 9시에 열어서 6시에 닫아. 진짜 딱 워킹아워. 그러니까 그 워킹아워에만 그게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계획했던 일을 무조건 끝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딴짓을 못해. 일을 쫙 하고 나서 끝나면 서반장 뭐 러닝 뛰러 가자 해서 막 러닝도 뛰고 그리고 러닝 뛰고 나서 치맥이나 한잔 할까.
가서 맥주랑 이렇게 딱 먹고 그치, 또 저녁엔 여행지 온 기분도 느끼고. 뭔가 해소가 딱 되고. 근데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은 그 9to6의 회사원의 삶이 싫어서 프리랜서가 되거나 이렇게 개인 사업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뭔가 9to6의 이제 타임 리밋을 걸고 일을 해야 일의 능률이 올라가고 집중도가 그치. 올라간다는 게 되게 재밌네. 그러니까 뭔가 아무런 압박이 없는 상태면은 그게 오히려 사람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 같아. 뭔가 근데- 마감이 어쨌든 정해져 있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든 해야 되면 뭐 서울에 있어도 어떻게든 했긴 했겠지. 근데 그걸 이제 스트레스 속에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 뭔가 쉬는 듯한 착각을 들게 내 스스로를 컨트롤해서 마감을 지키느냐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였던 것 같아. 근데 홍 반장에게는 오히려 반대가 아니야? 이렇게 느슨해져서라기보다 그 9to6에 맺고 끊임없이 그냥 집이자 사무 그렇지. 공간이니까 맞아. 그 일을 그것도 너무 있어. 계속해서 음. 그 약간 중단하는 게 없는 오히려 음. 쉼을 위한 그 쉬어감, 쉼표가 없는 게 힘들었는데 음. 그 공간에서 오는 제약으로 인해서 강제로 쉬게 되니까 맞아. 그게 오히려 재충전이 돼서 그 다음날 또 다시 빡 집중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집이랑 사무실이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좋았던 것 같은데 또 나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집에서 일을 하면 안 되진 않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아, 조금만 있다 해야지 이러면서 뭐 좀 딴 거 하다가 이러면서 거의 하루에 한 몇 시간을 좀 해야 되는데 약간 요 상태로 계속 좀 지속적으로 가다가 저녁 때쯤 돼갖고 막 불타올라서 막 새벽까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약간 시간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뭐 카페 같은 데나 뭐 이런 로케이션 센터를 가면 뭔가 거기 가서 좀만 있다 해야지 이건 잘 안 되잖아. 다 뭔가 하고 있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막 집중하게 되는 그런 건 있었어. 그리고 그런 건 상호 감시가 기능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같이 하면 그런 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지. 하나 안 하나. 딴짓하네. 막 이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내가 하다가 옆에서 핸드폰 한참 보고 있어. 뭐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또 어쨌든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작업 시간이 한없이 길어지면 운동도 좀 후순위로 밀리게 되잖아. 그냥 마감이 일단 중요하지.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매 시간 집중을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사무실에 있으면 그게 좀 잘 안 되는데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때까지는 무조건 어디까지는 끝내야 되라고 하니까 정말로 극도의 집중력이 발휘돼가지고 결국 다 했잖아 우리. 그리고 나니까 오늘 목표했던 거 일들은 다 했어. 그럼 이제부터 조금 쉬어도 돼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러닝 막 뛰고 그런 게 되게 좋았거든.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해변가에서 러닝 재밌었겠다. 근데 더워가지고 나중에 뛰고 왔더니 얼굴이 여기가 시뻘인 거야. 근데 그건 되게 좋았어. 그쪽이 또 서쪽이잖아. 서해니까 노을 보면서 계속 달릴 수 있는 거야. 해수욕장 그 변으로 따라가지고 또 이제 숲속으로 약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같은 걸 풍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딱 6시에 딱 문 닫고 옷 갈아입으니까 대체로 그때는 한 7시 반 정도가 일몰 타임이었는데 딱 그때 맞물려가지고 우리가 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았어. 그리고 한참 땀을 쫙 빼고 샤워하고 또 근처 뭐 호프집이나 치킨집 가가지고 맥주 마시고. 약간 결국은 상쇄됐겠다. 운동의 그렇지. 건강 효과를 다시 술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상쇄를 하기 위해서 러닝을 뛰었던 거야. 근데 확실히 그게 있으니까 너무 해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없고 그냥 오늘 일과 마쳤어. 그냥 들어가서 각자 쉬자라고 했으면은 뭔가 되게 또 다른 사무실로 출근인가 약간 이렇게만 생각이 들었을 건데 그 이후에 뭔가 우리가 활동을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생각이 없었으면은 막 그렇게 또 여기저기 식당 가면서 먹지도 않았을 거야. 그냥 편의점 가가지고 뭐 대충 때울까 뭐 이렇게도 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 남부 지방에 갔으면 또 맛있는 걸 먹어줘야지. 그렇지. 식도락을 즐겨야. 그래서 맛있는 집도 많이 갔었어.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받은 만큼 그래도 밥값 정도는 또는 우리가 여기에서 좀 군것질하는 것 정도는 여기서 다 사 먹어야겠다. 왜냐하면 마트에서도 5, 6만 원을 태우는데. 그러니까 뭐 따로 뭐 바깥에 있는 대형 마트에서 뭔가 먹을 거를 싸들고 가도 되긴 하거든. 거기 숙소가 콘도형이라 가지고. 그래서 뭐 그냥 돈을 아낄 생각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먹을 수도 있는데 그냥 굳이 그런 걸 안 했던 거는 그냥 어쨌든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어쨌든 우리가 이바지를 해야 된다. 그 목적에. 그래서 그런 것 환원해야지.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맛있는 게 많았어. 특히 이제 그게 해안가에 있는데 식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게 왜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은 식당 같은 아. 느낌들 있잖아. 그래서 걔네만 딱 남아있는 느낌이어서 뭔가 먹는 것마다 거의 다 기본 이상이었고 되게 맛있었어. 그러니까 주변 식당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 그 추천해 샤브샤브 집이라고 노을 식당이었나? 하여튼 고기가 있었는데 그 백합 샤브샤브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엄청 시원한 조개국 또 거기에 뭐 조개나 이런 것들로 육수를 좀 많이 내긴 하더라고 그 식당에서. 그 육수가 진짜 맛있고.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뭔가 해수욕장 인근의 식당을 가면 맛 대비 뭔가 가격이 비싸다든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데 거기는 진짜로 아 이거 먹으러 와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좀 맛있는 집이라서. 체인 샤브샤브 집보다 훨씬 맛있었어. 그러니까 육수가 아 다른 샤브샤브 집이랑 확실히 다르구나 약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둘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동시에 얘기했어. 샤브샤브를. 진짜 맛있었나 봐. 그게 특히 맛있었고 뭐 그것만 또 먹으러 가면 좀 그러니까 뭐 계속 메뉴를 바꿔가면서 4박 5일 있는 동안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먹긴 했지.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운 워케이션이었던 거야. 스타트를 잘 끊었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틈만 나면 서반장 찾아봐라. 가자. 한 달에 한 번은 가야 된다. 이러면서 그 이후로 찾아봤지. 스타트를 잘못 끊었어.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뭔가 그때 4박 5일을 갔는데 아쉬운 거야. 일을 완전히 다 마무리는 못했으니까. 맞아. 그때 바로 올라온 게 아니잖아. 그래서 급히 알아봤지. 에어비앤비를 그 주변의 완주군에 굉장히 좋은 한옥 숙소가 있었고 또 마침 비수기라서 그렇게 가격이 많이 비싸진 않았어. 그리고 방 2개가 있었고 거실이 있는데 테이블이 또 크게 있더라고. 그럼 아 여기에서 일을 하면 되겠다 해서 거기를 이제 급하게 또 추가로 예약을 해서 우리가 한 3박 4일 있었나 거기? 추가로? 갔지. 근데 거기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산 속에 있는. 완전 산 속에. 그러면은 뭔가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우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야. 약간 절에 사시 공부하러 들어가는 그렇지. 느낌. 약간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슈퍼 같은 것도 없으니까 거기 가기 전에 우리 3박 4일이나 있었어? 3박 4일 있었지. 그 3박 4일이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게 하루에 3끼 곱하기 얼마야?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 10끼 정도의 끼니가 될 거를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트를 가서 진짜 식재료랑 이만큼 사가지고 다 싸들고 들어가지고 진짜 그 안에서 엄청 밥도 잘 해먹고 다 챙겨 먹었어. 매 거의 끼니마다. 합숙 훈련 하듯이. 공포의 합숙 훈련. 근데 오히려 서울에서 일할 때는 끼니도 막 대충 먹기도 하고 맞아. 건너뛰기도 하는데 가서 알차게 또 밥을 해 먹었네. 사실 밥 해 먹는 것도 시간인데.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서울에서는 그렇게까지 배가 안 고팠거든. 근데 변산이랑 완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딱 그 꼬박꼬박 그 시간마다 너무 배가 고픈 거야. 너무 배가 고파. 빨리 밥 줘. 우리가 시간을 딱딱 정해놔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하자 뭐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막 다 뭐 써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간 건 아닌데 그 부안에서의 그 워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아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진짜 능률이 좋구나라고 해서 그 호흡으로 에어비앤비 그 숙소로 옮긴 다음에도 그걸 똑같이 실천을 했어. 그 루틴을. 그게 보통의 회사들이 하고 있는 스케줄인 거죠. 그렇지. 근데 엄청 집중력 있게 한 거지. 그리고 거기 숙소가 주변 경관이 너무 빼어난 거야. 그러니까 숙소 자체도 한옥을 엄청 리모델링을 잘 하시고 화단이나 이런 것도 엄청 깔끔하게 다 정비를 해두시고 숙소 자체 안에 뭐 정자 같은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 숙소 자체로도 볼거리인 거야. 근데 숙소 반대 방향으로 딱 보면 산이 막 엄청 해가 좀 빨리 진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 경관을 보면서 아침에 딱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대청마루라 그래야 되나? 맞아. 조금 있는 거.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산 뷰를 이렇게 보면서 좋다. 약간 이럴 수 있는. 일단 공기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 동네도 뭔가 좀 되게 깔끔한 인상이었고, 그리고 그런 산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일 끝나면 또 러닝하고. 그게 되게 좋긴 했었어. 다음에 그 숙소 한번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아. 한옥 숙소들이 좋더라고.
그래서 그 안에 뭐 이부자리나 뭐 욕실에 수건 이런 것들도 되게 세심하게 준비를 또 해주신 느낌이었고 그 안에 내부도 뭔가 바깥에만 한옥이고 안에는 완전히 현대식으로 싹 리모델링하는 경우들도 많잖아. 근데 거기는 전체 한옥이라는 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리모델링이 좀 된 듯한 느낌이고 뭔가 그게 좀 오래된 한옥이라고 하더라고. 그게 한 3, 400년 됐나? 하여튼 그런 한옥이었었어 가지고 고 좀 정취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숙소라 가지고 그것도 참 좋은 경험이었어. 나는 사실 막 나중에 나이 들면 그런 한옥을 좀 살린 그런 음. 집에 살고 싶기 때문에 약간 시골 임장 느낌으로 음. 약간 그런 한옥 숙소들을 좀 다니면서 살만한 동네를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사실 있거든.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쿠알라룸푸르의 레지던스를 돈 모아가지고 사야겠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지만 한국에서도 그런 걸 시골에 어디 좀 뭐 촌집 하나 싸게 사가지고 인구 소멸 지역이나 뭐 이런 쪽에 우리가 그런 별장 같은 것들을 하나 만들어 놓고 때 되면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이라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그 숙소를 가고 나서. 근데 진짜 좀 그게 규칙적으로 일한다는 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 우리 그때 아마 그 당시에 만들어야 됐던 영상이 한 10편 가까이 됐지. 근데 그걸 다 했거든. 하루에 막 두세 편씩 막 만들어낼 때도 있고. 근데 그걸 거의 다 하고 온 거야. 일주일 정도 만에. 그래서 와 미쳤다 했지. 근데 그러면 지금 뭔가 시간이 규칙적인 게 이런 게 되게 주요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에다가 좀 사무실을 번듯하게 더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출퇴근을 하면서 타임라인을 정해놓으면 그게 안 될까? 그걸로는 안 돼. 내가 당당하게 얘기했었어. 그건 절대 안 돼. 근데 안 해봤잖아. 서울을 벗어나야 돼. 맨날 서울을 싫다 그러는 거야. 사실 서울을 벗어나면 그 이동 시간도 일을 못 하는 거잖아. 그런데 뭐가 차이인 걸까?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가짐의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가짐의 문제지. 완벽하게 심리적인 문제이긴 한데 그 심리적인 걸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 그게 해소가 된 상태에서 일하는 거랑 해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하는 게 능률 차이가 분명히 있고. 아 그게 좀 그건가? 그때가 해수욕장 폐장 직후였다며. 그러니까 사실 여름 휴가 기간에도 언니 오빠가 다 일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름 휴가를 못 즐겨서 약간 그게 불만이 쌓였던 거 아니야? 남들 다 놀 때 놀지 못한다. 근데 휴가철이 아니라도 불만은 쌓여. 그래서 아니 근데 나는 불만이 별로 없었어. 나는 항상 일과 그 밸런스를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홍 반장한테 정말 필요했던 건 강제로 쉬게 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 같거든. 근데 서울에서는 강제로 쉬게가 안 되는 거지. 내가 너 당장 지금부터 쉬어 한다고 쉬진 않을 거잖아.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든 일단 뭐 문 닫는 시간도 있지만 문 닫는 시간이 없었던 그 한옥에서도 일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조금 놀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게 좀 발동하는 거지. 그리고 맥주나 오늘 마시고 싶다라든지 거기서는 이제 의식적으로 일과 삶의 밸런스를 찾는 거구나. 그러니까 강제로 그게 밸런스를 만들게 되는 거지 본인이. 그래서 외부로 가는 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행을 가서 뭔가 맥주를 마신다라는 행위를 나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맥주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든 이 일을 끝내야 되는 거야. 그걸 그때까지 못 끝내면 어쨌든 이어가지고 또 해야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 아까 부안군 워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지원받는다, 되게 저렴한 가격에 왔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기도 하고 오피스가 문 닫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의식을 하게 됐던 것 같아. 근데 사실 그런 게 없이 우리가 에어비앤비 숙소는 계속 내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늦게라도 할 수는 있잖아. 근데 그게 뭔가 돈을 크게 냈다. 상대적으로. 이 돈을 냈는데 내가 이 정해진 업무를 못 끝내고 간다라고 하면 이건 돈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 중에 좀 자리 잡혔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에어비앤비를 갔을 때는 이 돈을 쓰고 왔으면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좀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전체 뭐 크게 워케이션이라는 틀로 보면은 뭐 비슷비슷한데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 그 에어비앤비 또는 내가 직접 예약한
돈을 지불하고 예약한 숙소에서의 워케이션의 차이라고 하면 그런 차이점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나는 뭐 오빠한테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긴 한데 나는 학생 때부터도 원래 스터디도 막 같이 안 하고 뭐 몇 개 한 게 있지만 그게 스터디 할 때랑 혼자 공부할 때랑 큰 차이를 모르겠고 오히려 혼자 공부할 때 좀 더 빨리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고 일을 할 때도 나는 장소에 크게 구애를 안 받거든. 집중하면 좀 주위 소리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냥 일할 때 빡 집중해서 일을 하고 쉴 때는 그냥 아예 쉬는 게 좋지 이렇게 워케이션처럼 반은 쉬고 반은 일하고 약간 이런 개념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거든. 물론 뭐 약간 일상적인 공간을 벗어나서 조금 환기가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숙소를 가보는 것도 좋지만 아예 그럴 바에는 그냥 원래 업무 공간에서 집중해서 일을 하고 아예 놀러 가면은 안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그게 문제인 거야. 일하는 내내 1년 내내 바쁘잖아 거의. 우리의 루틴으로 보면은 1년 내내 바쁜데 계속 놀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 근데 물리적으로 놀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속여야 되는 거야 내 스스로를. 난 놀고 있다.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지만 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뭐 돈을 쓴다라는 그냥 그 돈이면은 그냥 모아가지고 나중에 쉴 때 써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갔다 오면서 그 정도 비용은 좀 지출할 만하다. 우리가 뽑아내는 아웃풋 대비 비용으로 따지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쉬다 왔다. 그리고 이것저것 현명하게 알아보면은 굉장히 좋은 체험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들으니까 올해 한 것 중에 워케이션이 가장 나한테는 좀 큰 인사이트를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뭐 에어비앤비를 계속 쳐다보잖아. 이쯤 가야 될 때가 됐는데 좀 저렴한 숙소 없나 이래. 그래가지고 그때 또 파주 갔을 때 절레절레. 그래서 파주도 이제 진 반장이 마침 그때 귀국해 있을 때라 가지고 같이 가긴 했었잖아. 그럼 그때도 뭔가 일을 함께 했지만은 그냥 사무실에서 하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 그때. 그때는 어땠어? 나는 그때 한 일의 양이 음. 평소에 집중해서 사무실에서 하는 일의 양보다는 적었거든. 음. 그러니까 더 많이 오케이션에 갔기 때문에 더 많이 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거든. 우리가 계속 말 시켜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난 계속 일만 했어 거기 가서도. 근데 뭐 언니 오빠는 되게 일 잘하더라고. 그리고 애초에 막 일을 엄청 이때 여기서 이거까지 다 끝내고 가겠어 이런 게 목표치가 없었기도 했고 끝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게. 약간 그치. 그런 것도 있었기도 했고 그리고 꼭 그때 끝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지. 마감이 그래서 그렇게 급하진 않았어.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그냥 끼니마다 계속 뭘 해먹는 데 더 집중했던 것 같아. 그 파주 갔을 때는 그런 건 있었잖아. 뭔가 좀 여행지의 느낌보다는 다른 가정집에서 지낸다라는 것이 좀 있어가지고 차이점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했거든. 우리가 완주 그 환옥보다는. 관광지 느낌은 아니었지. 그러니까 진짜 주변 인근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숙소였기도 했고 우리가 뭐 산책 삼아가지고 러닝 잠깐 뛰어볼까 해서 나갔을 때도 운정호수공원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주변 따라가지고 뭐 아파트도 많이 조성돼 있고 그러니까 뭐 약간 이모네 집에 놀러 온 느낌? 약간 이런 게 맞아 들긴 맞아 해가지고. 명절에 놀러 간 그런 느낌. 근데 그것도 역시 여기까지 일 마치고 우리 잠깐 산책 가자라고 우리가 또 정한 게 있어가지고 그 스케줄 따라 하니까 나도 그 전까지는 일은 좀 맞춰놔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 움직이긴 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나는 좀 좋긴 하더라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역시 맥주 한잔 하고 이러는 거. 나만 좋았던 거 아니지? 아니 좋았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워케이션 도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서반장은 보면 이렇게 짜투리 시간에 정말 잘 활용한단 말이야. 항상 뭘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에 뭐 일을 쪼개서 할 뿐 뭐 다른 투잡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짜투리 시간에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뭐 뜨개질을 한다든지 뭘 만든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사실 일과 삶의 밸런스를 항상 맞추고 있는 사람이어서 약간 워케이션을 가나 집에 있으나 차이가 크게 사실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런 짜투리 시간들은 마음은 있지만 활용 잘 못하고 그냥 뭐 쇼츠만 본다든지 막 이렇게 늘어지게 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진짜 강제적으로 생각은 있어도 실천이 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놀 땐 놀고 일할 땐 일하고 놀면서도 일도 하고 일도 하면서도 쉬고
이런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홍 반장 같은 스타일이라면 항상 뭔가 실천을 하고 싶은데 생각이 너무 많고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환경을 바꿔주는 게 도움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과 휴식의 밸런스지 그게 바로. 워커홀릭이어가지고 쉴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정말 효과적인 것 같아. 맞아. 워커홀릭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계획 실천이 안 되거나 뭐 둘 중에 조금 다른 유형이지만 그 두 유형에게 도움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캠핑 가서도 일을 해봤잖아. 그러니까 원래 막 취미와 일과 삶을 다 잡겠다. 그러니까, 두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기도 하고 너무 과해. 올해는 또 캠핑을 또 못 간 거야. 그러니까 맞아. 원래는 우리가 한 봄쯤 이런 휴식기를 이용해가지고 캠핑을 가는데 진반장도 해외로 떠나가지고 없고 마침 그때 우리 너무 바빴고 캠핑 갈 여력도 없었고 근데 이번에는 한번 캠핑 가가지고 일을 해볼까? 그러니까 계속 돈 쓰기도 좀 부담이 되는 시기이기도 했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월악산 국립공원 캠핑장 그쪽이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래가지고 특히나 거기는 워케이션 오피스가 또 따로 있잖아. 맞아. 거기 근데 한번 이용해보고 싶긴 했어. 그래서 이번에 가서 한번 이용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캠핑 가고 싶다 계속 노래를 부르니까 100번 말했을 거. 첫 번째 근데 야 또 가자 가 30 몇 년 만에 찾은 거의 유일한 취미인데 그걸 또 못하고 있었으니 그래서 올해 꼭 한 번은 가야 돼. 텐트 쳐 썼겠다. 가서 펼쳐봐야 돼. 약간 이런 생각도 있긴 있어가지고 그래서 출발했지. 그러니까 좀 비수기로 접어드는 시기이기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예약 잡기가 힘들지 일요일부터 그 평일 금요일까지는 그래도 예약을 잘 할 수 있고 더군다나 국립공원 캠핑장이 주로 수요일은 휴무인 경우가 많은데 10월 11월은 또 중간에 수요일 휴무일이 없는 단풍 시즌이라 그런가? 아마 그런 거 같아. 그때만 한정적으로 휴무일 없이 운영을 또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연속해서 캠핑을 할 생각까지는 사실 못했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캠핑을 가고 싶어도 못 갔던 게 자꾸 중간중간에 촬영이 계속 끼어 있으니까 못 갔는데 한 일주일 정도에 일단 촬영이 없는 시기가 나온 거야. 근데 그 없는 동안에 우리가 쉬는 건 아니고 편집할 게 또 이만큼 쌓여 있는 거지. 그동안 촬영했던 거를. 그래서 한 2박 3일 정도면 그래 갈 수 있다 가줄게 이래가지고 1월 이렇게 하고 갔어. 근데 캠핑장에 우리밖에 없는 거야. 또 전세. 완전 전세. 진짜 그 넓은 캠핑장 부지에 우리밖에 없어. 한 팀 더 있었나? 저 멀리에. 그러니까 우리 그 맨날 가는 사이트에는 진짜 우리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가지고 텐트를 막 미친 듯이 치고 그리고 그날 첫째 날은 놀았지만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또 오케이션 센터를 또 갔다. 거기도 시간 제한이 있었어. 6시까지. 문 여는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6시까지 또 미친 듯이 일을 하다가 심지어 점심 먹으러 다시 텐트 오기 시간 아깝다고 좀 덜 바쁜 한 명이 가서 컵라면에 물을 받아가지고 갖고 와서 점심은 컵라면 센터 앞에서 막 먹고 또 들어가서 막 일을 하다가 6시 돼가지고 저 이제 문 닫아야 됩니다. 이러면 예 이러고 막 싸가지고 그때 또 오케이션 센터도 둘만? 우리만 없었어. 우리밖에 없었어. 그리고 거기 뭐 일단 초고속 인터넷이 되고 지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시설이 좋기도 하고 거기 안에 에어컨 있나? 있지. 근데 그때 난방기를 에어컨 틀어야 될 때였어. 그땐 좀 추워질 때라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우리가 작업하던 그 컨디션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따로 뭐 보조 모니터 이런 것도 다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카페에서는 막 보조 모니터 이런 거 쫙 펼쳐놓고 하기가 너무 눈치 보이잖아. 근데 여기서 일하세요라고 하는 곳은 그런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장비 쫙 깔아놔가지고 해도 오히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 지역한 분들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막 되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이용객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용한다니라는 부분에 좀 감동을 먹으신 사진 안 거거든. 찍어 가셨어? 원래 찍어 갔을 수도 있어. 그래서 뭔가 되게 우리도 이용하면서 좀 뿌듯함이 느껴진달까? 그러니까 근데 목적대로 우리가 이용해 주니까.
짐 엄청 가져갔겠네. 그냥 캠핑만 해도 카니발 한가득 가져가는데 맞아. 일할 것까지. 뒷좌석까지 싹 다 차서 어. 가져갔어. 그리고 겨울이어가지고 침낭에다가 막 그니까. 가을쯤이었지. 아, 좀 맞네. 산이라서 좀 춥긴. 너무 추웠던 기억이 나. 근데 또 끝나고 나서는 와가지고 불 피워놓고 그 불 바라보면서 멍 때리면서 응, 고기 굽고 그래서 뜨개질하고 음. 밤에 또 한 11시 12시까지 그러고 탱자 놀다가 자고 아침 일어나서 워킹센터 가서 일하고 그래.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막 새소리 듣고 막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 말소리가 안 들려. 완전 자연의 소리만 계속 들을 수 있는 거야. 우리밖에 계곡 없으니까. 물소리랑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곡 물소리가 좀 아침에 일어났는데 시끄럽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이제 막 적응돼가지고 그 소리가 없으면 잠이 안 오고. 너무 좋다라는 말만 한 몇백 번 했을 걸 내가 그만 얘기해. 10분에 한 번씩은 해줘야 돼. 너무 좋다. 꼭 이름을 부르고 너무 좋다. 그러니까 서반장에서 왜? 이러면 너무 좋다. 해서 내가 또 한 번 서반장 말하지 마. 부르지 마라. 그게 언니도 좋은지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좋지. 계속 물어보는 게 내가 너무 좋지. 이것도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근데 데리고 끌고 왔는데 은근 미안하니까 좋은지 확인 계속 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내가 좋다 했어. 좋다 했는데 한번 했으면 됐잖아.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 이제 문제의 발단은 이제 집에 갈 때쯤 됐을 때였지. 둘째 날인가쯤에 갑자기 더 있다 갈래? 이러는 거야. 2박 3일에서 더 있었어? 아니 근데 문제는 그거야. 텐트를 철수하고 이동하는 게 평일이거든. 근데 평일에는 클라이언트들의 연락이 계속 와. 그럼 그치.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텐트를 접고 서울로 이동하는 시간을 따지면 그래도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잖아. 그 시간 동안 뭔가 우리가 업무 대응이 안 된다는 거. 그게 제일 크리티컬했어. 그래서 차라리 그냥 여기에서 좀 더 있으면서 일을 더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 됐을 때 이동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지. 정말 불행스럽게도 사이트가 비어 있었어. 계속 그 자리가 빈 뒤에 거야. 예약이 없었어. 왜냐면 철수를 해야 되면 안 되잖아. 근데 그 텐트를 안 치워도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연장을 한 거지. 근데 또 연장을 했어. 며칠을 2박을 있었던 하고 거야 대체?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가 일주일 철수하는. 있었어. 2박 3일 생각하고 가셨는데 그래가지고 옷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는 2박 3일 일정이면 항상 일주일치 짐을 챙겨온다면서 막.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네. 자기 이번 주 촬영 없어? 이번 주 풀로 야영한 캠핑한다. 아니 그냥 나는 원래는 그 캠핑을 갔다가 근처에 혹시 그 완주에서 있었던 에어비앤비처럼 그런 숙소가 있으면 한번 예약해볼까 했는데 지내보니까 여기 캠핑 사이트에 더 있어도 될 것 같은 거야. 일이 너무 잘 되긴 했어. 근데 캠핑 사이트에서 일주일 동안 자는 게 힘들진 않았어요? 추웠을 것 같은데. 엄청 추워가지고 얘 옷 한 2개 위에 껴있고 나는 심지어 뭐만 입고 갔냐면 나 위에 후리스 집업이 다였어. 그래서 내가 막 파타고니아 패딩 막 2개 챙겨가고 혹시나 서반장이 얘는 그 캠핑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거기 산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추울 때 간 적은 없잖아. 그래서 언니가. 그거를 얘가 좀 잘 인지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서반장 것까지 좀 더 여유롭게 챙기긴 했거든. 잘했네. 그러니까 더 있을 생각으로 챙긴 건 아니고 그냥 있을 때 얘가 좀 추울까봐 그걸 챙겼던 건데 그래서 혹시나 잘 때 추울까봐 또 전기장판도 다 챙겨가고 그러니까 사실 월동 준비는 다 해서 갔어. 더군다나 우리가 타프까지 친 거야. 그러니까 타프까지 치니까 2박 3일로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지. 타프 치는 그 수고로움이. 오랜만에 져가지고 좀 되게 힘들게 졌거든. 그래갖고 근데 나도 있다 보니까 좋더라고. 어쨌든 진짜 사람이 없다는 게 일단 너무 컸고 그리고 이제 불멍도 너무 좋은 거야. 나 불멍 좀 좋아해가지고 그래갖고 새소리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불멍하니까 더 있다 갈래? 그러니까 혹하는 거지 좀. 그래서 그래 했는데 또 그 다 돼가지고 더 있다. 그래서 일주일 거의 풀로 있었어. 나도 그렇게 길게 캠핑장에 있었던 적은 처음인데 앞으로는 계속 길게 캠핑을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장박을 해 어디다. 그냥 장박을 쳐놓고 별장처럼 그냥 수시로 가는 거야. 땅을 사야 되나?
그래서 그게 좀 이번에 캠핑 가서는 다른 유형의 오케이션이다 생각이 들고 또 근데 그런 거기가 오케이션 센터가 잘 돼 그러니까, 있었던 거 아닐까? 맞아. 만약에 그냥 캠핑 사이트에서 일을 했어야 되면은 되게 어. 불편했을 거야. 캠핑 체어도 굉장히 낮고 뭐 우리 테이블은 전기 사용도 문제가 그렇지 있잖아. 전기 인터넷이랑. 인터넷이 제일 문제야. 캠핑 사이트에는 와이파이든 뭐든 아예 안 돼. 스타링크는 어떨까? 스타링크를 스타링크? 써보면 음. 잘 되던데. 막 이렇게 나도 이제 출장 다니면서 막 쓰면 시골 같은데 진짜 하늘에 막히는 거 전선 이런 거 없으면은 200메가 바이트 200메가 bps까지 나오더라고. 우리는 거기 캠핑을 가서 그랬지만은 진짜로 실제로 뭐 다녔잖아. 그런 저는 오지를. 오지죠. 그러니까 저 진짜 야전이죠. 그런 경험은 어땠어? 약간 그런 것도 한번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 거기서는 일하기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터넷 커넥션이 가장 사실 핵심이니까 저는 스타링크 미니를 챙기고 그 다음에 심카드도 3개의 다른 회사 거를 써가지고 그 LTE도 다 다르게 잡힌단 말이죠, 지역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에 가면은 이 회사 게 잘 되고 다른 지역에 가면 또 이 회사 게 잘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3개의 심카드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에다가 하나 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인도네시아를 제가 한번 넘어갔다 온 적이 있는데 국경 지역에 거기 넘어갔을 때 심카드 2개가 들어가는 핸드폰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총 3개의 심카드를 넣어놓고 그래서 뭔가 백업이 이제 4개인 거지. 인터넷 백업 4개를 만든 다음에 이제 열심히 일을 했죠. 모기에 뜯겨가면서. 근데 지금 세팅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전기 전원이 또 중요한데 태양열 뭔가 발전기를 들고 다니면 할 수 있겠다 모든 일을. 근데 거기서 태양열 발전기를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못 썼는데 그게 또 한국에서 가져가려면 비행기 수화물 그게 안 그렇지. 되고 용량이 크니까. 또 기내 수화물로는 3만 mAh 이상은 뭔가 허락받아야 되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대용량 배터리를 가져가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은 나는 사실상 뭐 오지 밀림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스타링크 덕분에 사실 일하기엔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진짜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일을 할 수 있겠다. 절대 사실 그래서 스타링크 미니를 전 대여해서 썼는데 하나 살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뭐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내 진심이긴 하거든. 진정한 디지털 노마드. 근데 좀 짐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얻긴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팁을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워케이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나는 그게 떠오르긴 하더라고. 이동을 일요일에 해야 돼. 그래서 월요일부터 근무를 할 수 있게. 월요일부터 그 워케이션지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요일에 어쨌든 뭐 당장 근교를 가더라도 이동하는데 한 2-3시간은 쓰긴 써야 되잖아.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뭐 우리가 식재료를 사야 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한 2-3시간 뭐 길면 4시간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 시간에 업무 대응도 안 되고 그러니까 평일에 그렇게 돼버리면 조금 일하는데 나는 부담이 있어. 그러니까 이동은 일요일에 해서 일요일 숙소가 토요일 숙소보다는 싸잖아. 그때가 일요일은 보통 체크아웃을 하니까. 그때가 굉장히 저렴하고 그 저렴한 숙소부터 해서 그 만약에 좀 길게 간다라고 하면은 일주일을 걸친 오케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딱 토요일에 체크아웃하는 그런 일정으로 가면 그래도 비용적으로 좀 세이브가 되고 평일에 모든 업무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중간에 가는 거는 조금 시간적인 손실이 너무 커. 갈 거면은 나는 그냥 일주일 통으로 가는 게 적합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야. 그리고 비수기에 가는 거. 그러니까 성수기에 가면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 일하기에 좀 되게 곤란했을 것 같아. 우리가 그 캠핑장 갔을 때도 만약에 성수기였다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옆에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다 있었겠지? 그러니까 우리도 금요일쯤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뭔가 마음적으로 아쉬운 거야. 우리 우리 집인데. 평화가 우리의 평화가. 왜 이렇게 사람이 많고 시끄러워졌어? 막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해가지고. 그래서 비수기에 가면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뭔가 마음에 드는 곳을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남들 일할 때 나는 좀 프리랜서의 그러니까, 삶을 즐기고 있다. 근데 뭐 일반 회사에서도 직원들의 사기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권장하긴 하잖아. 신청해라.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겠다. 워케이션비 지원해주겠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뭔가
아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해가 아니라 뭐 워케이션 프로그램 한번 가볼래요? 이런 거 지원하는 거 있는데 아 가서 일하면은 뭐 놀러 가는 거 가지고 좋지라고 하면 직원 입장에서도 아 회사에서 나를 굉장히 신경 써주는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진짜 사기 진작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그런 거 잘 알아보면 지원금 많이 받아서 가면 야 이 돈으로 이렇게 간다고 미쳤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절로 나긴 하잖아.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그 변산이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진짜 온갖 지역에 다 있는 거야. 와 이런 데를 만들어 놨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게 좀 놀라웠는데 근데 약간 변산이 특이한 케이스에 속하기는 해. 그러니까 완전히 따로 이렇게 워케이션 센터가 지어져 있는 지역은 많이 없고 좀 다른 어떤 지역에 가면 뭐 동사무소 회의실이라든지 뭐 아니면 상공회의소의 어떤 공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부분 또 아니면 어떤 호텔의 1층 카페 로비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서 뭔가 그런 데만 좀 잘 보고 골라서 가면은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아예 워케이션 이용객을 유치를 할 목적으로 그런 오피스들을 지어놓은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런 데를 난 찾아가는 게 좀 좋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자체에서 뭐 유휴 공간을 그냥 여기 일할 수 있게끔 개방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도 나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긴 해. 어쨌든 지원금, 숙소를 다 해주고 뭐 이런 차원의 프로그램들이니까. 근데 어쨌든 좀 뭔가 우리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생각하면 그런 신청한 사람들만 드나들 수 있는 워케이션 오피스를 한번 검색해보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긴 하고. 근데 그런 게 점점 더 많아져서 진짜 전국 방방곡곡에 많으면 근데 나는 이제 프리랜서 또는 뭐 개인 사업을 해가지고 좀 자유가 있다. 난 또 얽매이는 건 싫고 근데 또 여행도 즐기고 싶고 근데 일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된다 하면은 그냥 진짜 상주 오피스가 없이 진짜 그런 데만 막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국내에서 디지털 노마드를 하는 것도 재밌겠다. 우리가 흔히 디지털 노마드 하면 뭔가 발리, 뭐 해외 이런 데 가서 하는 거 생각하는데 아니면 근데 진짜 그런 게 잘 돼 있으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디지털 노마드를 할 수도 있겠다. 맞아. 그런 우리나라 거 인터넷도 빠르고 좋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지원들도 좀 폭넓게 되면은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있긴 있어. 그 우리가 아까 그 예약을 했다고 하는 더 휴일이라는 플랫폼, 그러니까 그 관광공사 그리고 아마 저기 정부에서 그쪽으로 위탁 운영을 준 것 같아. 그런 워케이션 프로그램 그리고 일정 부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비용도 있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또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 근데 한국관광공사 지원금은 올해 기준으로 하면은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근데 전체 그 워케이션 비용 그 지원금의 파일을 따지면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게 제일 크긴 하거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한 80% 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한 20% 되는 정도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 지자체 지원금만으로도 꽤 저렴해. 그래서 그거를 내가 문의를 해봤어. 이거 우리가 한번 요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 계속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 지원금은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 한도가 소진되지 않는 한. 그 예산 한도 내에서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리버드로 뭐 4박 5일 1,800원 한 사람당 1,800원을 이용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1인당 한 4만 원대 정도 지원금을 딱 받으면 4, 5만 원 정도 되더라고. 그 부안을 봤을 때. 그 정도면 엄청 싸지.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이면 그래도 부담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갈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시간이 허락되고 뭐 일정이 허락되는 한 그렇게 해서 일을 하면서 좀 환기를 시키는 게 나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라는 생각이 들고. 이 워케이션 센터 그 종류 중에 일본도 있어. 베트남도 있어. 베트남. 베트남도 있었어? 뭐 다낭이나 이런 데에 있더라고. 그 플랫폼에 외국 것도 소개가 됐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한 건 아니고 그 더 휴일 플랫폼 차원에서 상품을 개발한 거야. 그거는 이제 국내 정부나 그 정부에서 그걸 지원해주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그건 이제 더 휴일이라는 그 더 휴일을 운영하는 운영사에서 그걸 기획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것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어. 근데 어쨌든 뭐 비행기표는 따로 해야 되고 그 숙소를 아마 지원받는 형태이고 뭐 5성급 호텔에서
숙박을 할 수 있고 그 호텔에 뭐 카페든 아니면 뭐 세미나실이든 그걸 연계를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 뭐 하루 숙박비가 뭐 비싼 데는 7만 원, 5만 원. 근데 그건 따지면은 우리가 알아봐가지고 예약을 하면 더 저렴하게도 갈 수 있긴 하겠더라고. 그렇지. 근데 차이점은 프로그램 차원에서 오피스를 제공하느냐 응. 아니냐 그 차이이긴 그럼 해가지고. 부대 시설 같은 거를 일반 예약자가 이용할 수 있거나 사실 호텔 같은 데 보면 컨퍼런스룸이나 세미나룸이 맞아. 있는데 어. 그거는 따로 원래 비용을 내고 음, 개관하는 건데 연계돼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는 좋네. 그래서 만약에 뭐 해외로 한번 도망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을 좀 이용을 해봐도 될 것 같다. 근데 가급적이면 일은 국내에서 해야 되고 외국은 놀러 가는 쪽으로 그치, 그렇게 그치.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워케이션의 경험을 좀 들려드리기도 하고 뭔가 팁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좋은 형태의 일과 그러니까 휴식의 밸런스를 갖출 수 있을까를 한번 얘기를 해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저는 올해 한 것 중에 워케이션이 제일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말로 큰 인사이트를 얻었고 특히나 업무 효율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를 듣는 여러분들도 한번 저런 식으로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좀 지역 경제도 활성화해보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 기조가 또 지역 경제 활성화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아마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많이 이용해 보시고 또 좋은 로케이션 센터가 있다면 또는 공간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로케이션 센터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에피소드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탐사대를 기준으로 하면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에피소드였습니다. 2026년에도 다양한 탐사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께 좋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